안녕하세요. 양산 통도사 앞에 있는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. 오늘은요, 봄에 쌈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쌈다운 쌈이 나오는데, 오늘은 곤달비에 관한 거를 할 거예요. 근데 곤달비하고 곰치하고는 조금 달라요. 곰치는 조금 이 줄기예요. 이렇게 보시면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곤달비는 이 대가 약간 굵으면서 좀 연해요. 연하고 굉장히 향이 짙어요. 곰치는 까칠까칠하면서 요 등 부분이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까칠까칠해. 저도 이제 집에는 밭에 제가 이제 곰치를 재배하는데 그건 노상으로 키우면 잘 커요. 근데 얘는 노지에다 하면 잘 안 커요. 지금은 하우스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현재는 얘가 향이 굉장히 좋고, 지금 요거를 장아찌를 하면 되게 고급스럽고, 그 대신 요 장아찌는요 오래 못 둡니다. 오래 두면은 숨이 너무 죽어서 희마리가 없어요. 간장장아찌도 해봐도 그렇고요. 노상게 아니고 밭에서 하우스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좀 연한 맛이 있어요. 그래서 요 장아찌는 빨리 일주일 안에 먹어 치워야 돼요. 근데 요걸 장아찌를 해 놓으면은 금방 먹기에 굉장히, 그 다음날 오늘 했으면 내일부터 당장 먹으면 맛있어요. 만일에 아침에 했으면 저녁부터 먹어도 되고요. 그래서 저걸 좀 저희 집은 요걸 좀 도로면 요때는 꼭 한 3주 정도는 장아찌로 나가거든요. 쌈 장아찌로 나가니까 그 방법을 좀 가르쳐, 밥하고 잘 어울리는 장아찌니까 한번 가르쳐 드릴 테니 집에서 지금 요새 한참 나올 때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. 그리고 고르는 법은요, 제가 처음에 이렇게 사 갖고 이거 묶음으로 돼 있어요. 이걸 하나하나 이게 다 펴 줘야 돼요. 씻으실 때는 이렇게 수돗물에다 식혀 놓고 이렇게 풀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씩 씻으면 잘 씻겨요. 오히려 풀어버리면은 더 이게 이파리가 상처가 가면은 한 1시간 정도 있으면은 멍든다 그러잖아요. 그러면 줄기가 또 아픈 것처럼 이렇게 상처가 나면 시커멓게 변해요. 그러니까 씻으실 때 좀 잘 씻으셔야 돼요. 살살 애기 다루듯이 그렇게 씻으셔 갖고 미리 이렇게 물을 빼놓으면 되고요. 장아찌를 담을 때는 요렇게, 제가 요렇게 했는데 다 요렇게 펴셔야 돼요. 그래야 장아찌를 담아 놨을 때 폼이 나요. 그러니까 요렇게 펴 놓으시고요. 우선 저희 집은 장아찌는 발효액으로 담그기 때문에 그냥 발효액을 바로 쓰면은 묽어서 이게 이 자체에만은 희마리가 없기 때문에 묽게 되면은 국물이 너무 많아져 흥건해지면 양념을 넣고 국물이 다 빠지니까 발효액을 좀 졸일 거예요. 제가 알려드릴게요. 여기다가 저희 집은 이 장아찌는 자체가 연하기 때문에 요거는 홍미실이에요. 매실을 다 쓰시면은 너무 딱딱해져요. 그러니까 한 4국자 정도, 요 정도 양만 한다면은요, 매실을 이렇게 하면 한 5국자 정도 돼요. 작은 국자로. 근데 요것만 졸여갖고 이걸 하면은 장아찌가 왠지 질긴 맛이 나요. 그래서 개복숭아 효소하고 반반 섞어야 돼요. 설탕이나 엿 같은 거를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요거를 8국자가 들어갔으면은 요거를 한 반을 줄여야 돼요. 따려갖고. 여기 들어간 양에서 요 반을 정도 줄이면 약간 끌쭉해지면서 그렇게 되거든요.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양념을 하면 되는데, 요거 끓을 동안 좀 줄여야 돼. 내가 이걸 졸여놓고 여러분들을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졸이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졸이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건데, 요거는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불을 좀 세게 하셔갖고, 이 가의 냄비를 너무 불을 세게 하면 여기가 타버리거든요. 발효액이
단맛이 있기 때문에 타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불을 적당히 요 가운데 불만 하나 이렇게 키워갖고서 이렇게 졸이시면 돼요. 졸일 때는 어머니들이 얘만 두지 말고 지키고 서 있으신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처음에 끓이면 이렇게 푹 솟아오르거든요. 적당히 어느 정도 끓고 나면 그렇지 않는데 처음에는 솟아올라요. 발효이기 때문에. 우리 엿 같은 것도 물려갖고 엿을 좀 따리면은 처음에 끓이면 엿이 팍 솟아올라요. 거품 나듯이. 어느 정도 좀 따려주고 나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. 저절로 이렇게 퍽퍽퍽퍽 끓는데 우리 쌀엿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가스레인지 옳게 해갖고서 끓이면은 막 솟아올라요. 적당히 좀 한참 동안 끓여주고 나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. 이렇게 졸이면 이렇게 반으로 아까보다 반 양으로 줄었거든. 그럼 이걸 좀 식혀야 되니 여기다 놔두고 양념을 준비할게요. 여기는 양념이 제가 이제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딱 들어가 있는 쪽파하고 당근만 들어가면 돼요. 다른 거 넣으실 필요 없어요. 쪽파도 파 전체를 다 넣는 게 아니고요. 한 3cm 크기. 너무 짧게 하고 요 뒷부분은 너무 다 쓰지 마세요. 얘도 파랗기 때문에 이 파를 푸른색 계통을 너무 많이 쓰니까 먹을 때 지저분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요거는 딴 데 무침 같은데 겉절이 하는데 쓰시고요. 요 부분만 사용하세요. 그리고 당근은 채를 이렇게 쓰니까 조금 지저분해요. 그러니까 요렇게 요런 당근은 그리고 당근이 여기는 좀 딱딱한데 여기 부분이 좀 연하거든요. 맛은 더 있는데 요 부분을 파기리하고 비슷하게 맞추세요. 그러면 보기가 좋아요. 너무 크게 할 필요 없어요. 당근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당근 채 쓰실 때 너무 얇게 치지 마세요. 잘한다고 채를 얇게 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거는 하지 말고 왜냐면 양념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굵은 게 더 보기가 좋아요. 나중에 먹기도 더 좋고요. 좀 이렇게 굵은 게 더 나아요. 어머니들이 장아찌를 담아보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. 왜 저 당근을 굵게 넣지 않는 너무 채썰어 넣어버리면 당근이 씹히는 맛이 안 나니까 간장에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굵은 게 더 훨씬 맛이 있고 그래요.
그리고 이게 수입 당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어요. 수입 당근은 잘 안 줄어요. 요거보다는 약간 더 가늘게 썰으셔야 돼요. 요거는 국산 당근은요, 간장 같은 데 들어가면 확 줄어들어요.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국산 당근은 간장 짠기에 들어가면은 수분이 쫙 빠지는 게 이게 당근이 확 줄어들어 버리거든요. 반으로 줄어들어 버려요.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시고 요거를 여기다가 양념을 하시는데요. 간장을, 이게 맛간장이거든요. 조선간장보다는 반밖에 안 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너무 짜게 안 하셔도 돼요. 그럼 얘가 너무 짜버리면 얘가 숨이 너무 죽어버리니까 좀 심심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. 그리고 얘가 좀 식었으면은 식었어요. 여기다가 마늘을 먼저 넣지만 항상 보면 이런 양념할 때는 마른 고춧가루를 쓰실 때는 마늘보다는 마른 고춧가루를 먼저 쓰세요. 해보니까 그래요. 그러면 이거를 요 정도, 제가 오늘 이걸 다 하려고 했는데 요 정도만 우선 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는 고추장 안 들어가요. 고춧가루만 들어가요. 원래는 이런 짜가치를 할 때는 1시간 전쯤 미리 고춧가루를 이렇게 개주면 고추가 불어나요. 근데 지금은 좀 안 불어나고 좀 너무 빡빡하게 넣으면 얘가 너무 걸쭉하게 나오니까 좀 덜 넣으시는 게 나아요. 그리고 조금만 더 넣을게요. 이 정도. 그리고 요 마늘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정도 양이면은 저게 한 1kg 좀 못 될 것 같아요. 개복숭아 없으면 조금만 더 넣고요. 매실청을 너무 넣으면 시큼한 맛이 나니까 될 수 있으면 개복숭아 효소를 약간 매실청보다는 조금 3분의 2 정도 넣고 홍매실을 3분의 1로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양념이 다 됐어요. 이게 좀 걸쭉해졌거든요.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살 때는 이렇게 기자랗게 되는데 이걸 너무 많이 바짝 따르지면서 막상 장아찌를 해놓으면은 이 부분이 되게 맛있어요. 그러니까 요만큼 조금 이렇게 한 5cm 넘게 남겨 놓으시면 장아찌를 만들어 놓으면 잎사귀보다 얘가 더 맛있을 때가 있거든요. 양념은 어디에서 무슨 맛이 나는가 하면 개복숭아 효소하고 맛간장이 얘의 맛을 다 좌우를 해요. 간장이 맛있으면 얘가 맛있어져요. 그러니까 처음에 무치실 때 깻잎 장아찌 같은 거 하시면 어머니들이 한 개 한 개 바르는 분들이 있거든. 그렇게 하면은 깻잎이 너무 파고들어요. 그럼 양념을 다 해놨을 때 너무 숨이 확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넉 장 정도를 빨리 하는 방법에
한 넉 장 정도를 딱 이렇게 쪼개세요. 쪼개면 이렇게 돼요. 이렇게 여기를 바르시면 바로 덮으시면 돼요. 한 석 장, 넉 장 이렇게.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여기를 바르면 여기를 담으시면 되거든요. 양념 보니까 포개시는 거잖아요. 밑에는 한 넉 장 좀 하고 양념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위에는 좀 양념을 좀 많이 얹어야 돼요.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하면 다 스며들어요. 포개시면 하룻밤 지나면 양념이 다 스며들거든요. 이렇게 묻혀져서 이렇게 포개시면 돼요. 석장, 넉장 하면 딱 맞아요. 이렇게. 그리고 마지막 여기도 양념을 이렇게 해서 딱 한번 접시면 이렇게 묻잖아요. 그러면 여기다 포개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요 양재기를 하나를 삭시체 이거 엎어 놓으시고 냉장고 넣어 놓으시면 내일 아침 되면 이게 착 3분의 1밖에 안 남아요. 그러면 작은 그릇, 유리 그릇에다 담아 놓으시고 반찬으로 쓰시면 돼요. 그렇게 하면 옮겨주면 이 자체에서 물이 자각자각 나와요. 그러니까 내일 아침쯤 돼 가서 딱 마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당근에서 물이 나오죠. 파에도 물이 나오죠. 그러면은 고게 딱 섞이면은 당근 자체에서 당근도 맛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 양념하고 어울림이 나서 되게 고급스러워요. 그리고 당근이 한 반으로 줄어들어요. 소금에 절여 놓은 것 같이. 그러면은 당근이 좀 굵기 때문에 굉장히 아삭아삭해요. 너무 이게 채 썰어 갖고 넣어버리면은 당근이 실같이 이렇게 좀 뭐랄까 지저분해져요. 그리고 당근도 같이 먹으면은 씹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맛있어요. 저희 집에 오시면 반찬이 이렇게 나면 당근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면 당근이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기 때문에 그 양념을 그 위에다 올려드리면 손님은 이 양념을 하나도 안 남겨요. 어머니들도 그렇게 한번 되게 고급져요. 그리고 상에 올려놓을 때 장아찌가 통깨만 살짝 좀 뿌려주시면 돼요. 그러면은 금방 내놓은 반찬같이 맛있어요. 지금 당장 통깨를 넣지 마세요. 통깨는 반찬 그 접시에다 우리가 이렇게 되게 반찬할 때 보면 요리 이렇게 반찬할 때 보면 통에다가 막 뿌리시는데 그러면은 통깨의 아삭한 맛이 안 나요. 요게 요렇게 해서 그릇에다가 요렇게 담으셨을 때 이렇게 내일 아침 되면 이렇게 팍 죽거든요. 좀 아주 부드러워져요. 그때 통깨를 뿌리시면은 잘 어울림이 나요. 이게 자각자각 간장도 이렇게 내려앉고 곤달비 자체에도 물이 나오기 때문에 자각자각해져요. 그러면은 그때 양념을 통깨를 반찬 상에 이렇게 올릴 때 뿌리세요. 그러면 훨씬 맛있어요. 통깨 씹히는 맛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